여러분, 당뇨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당뇨 환자분들을 봐왔는데요. 이 병 때문에 눈이 멀고 다리를 절단하고 신장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도 혈당이 안 잡힌다는 겁니다.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질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20년 동안 당뇨로 고생하던 한 환자분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로 혈당을 잡은 비결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뇨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당뇨 환자분들을 봐왔는데요. 이 병 때문에 눈이 멀고 다리를 절단하고 신장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도 혈당이 안 잡힌다는 겁니다.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질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이에요. 당뇨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실 이게 소변에서 단 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아서 소변으로 넘쳐나는 겁니다. 정상인은 혈당이 100 이하로 유지되는데 당뇨 환자는 200, 300 심지어 400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혈당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망가집니다. 온몸의 혈관이 다 손상되는 거예요. 특히 작은 혈관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눈의 혈관이 망가지면 당뇨망막증으로 실명하시고, 신장의 혈관이 망가지면 투석을 받으셔야 하고, 다리의 혈관이 망가지면 괴사되어서 절단해야 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열심히 노력하신대요. 밥도 적게 먹고 운동도 하고 간식도 끊고. 그런데 왜 혈당이 안 잡힐까요?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방법이었어요. 밥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70 오를 수도 있고 150 오를 수도 있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4세 박성민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당뇨 진단을 받은 게 2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약도 먹고 관리도 하셨는데 혈당이 도무지 안 잡히는 거예요. 아침 공복에 재면 150, 식후에는 250까지 올라가고 합병증도 시작됐어요.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고 발끝이 저리고 상처가 잘 안 낫더래요. 가족들은 걱정하고 본인은 우울해하고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한테 딱 한 가지만 바꿔보라고 했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식사 15분 전에 편의점에서 파는 무가당 두유 한 팩을 마시라고 한 겁니다. 처음에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선생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20년 동안 별걸 다 해봤는데 다 소용없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딱 2주만 해보세요.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렸어요. 박성민 씨가 마지못해 시작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에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제 혈당이 떨어졌어요. 아침 공복이 150에서 115로 떨어지고 식후 혈당이 250에서 170으로 떨어진 거예요. 약도 안 바꿨어요. 운동량도 똑같았어요. 딱 한 가지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혈당이 확 올라가죠. 특히 밥, 빵, 면 같은 걸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낮추려고 하는데 당뇨 환자분들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혈당이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되고 이게 반복되면서 혈관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겠죠.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혈당 관리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순서와 타이밍입니다. 식사 15분 전에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의 소화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장에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놀라운 실험을 했어요. 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식사를 주는데 한 번은 그냥 먹게 하고 한 번은 채소하고 단백질을 15분 먼저 먹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채소하고 단백질을 먼저 먹은 경우가 식후 혈당이 무려 37%나 낮았어요. 37%요? 거의 3분의 1이나 줄어든 겁니다. 그럼 왜 하필 두유일까요? 다른 단백질은 안 되나요? 물론 다른 단백질도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두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격이 저렴해요. 편의점 가면 무가당 두유가 한 팩에 1,000원 정도 해요. 하루에 1,000원으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당뇨약은 한 달에 몇만 원씩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둘째,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가까운 편의점에 가시면 바로 있어요. 셋째,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조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유 뚜껑 따서 마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두유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요. 콩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그리고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준대요. 쉽게 말하면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콩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15% 감소했대요. 그리고 당화혈색소도 개선됐고요. 정말 놀라운 효과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반드시 무가당 두유를 드셔야 해요. 일반 두유에는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편의점 가시면 무가당 두유가 따로 있어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탄수화물이 2 내지 3g 이하인 걸 고르시면 됩니다. 상표는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무가당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된 두유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상온 보관 두유도 괜찮지만 냉장 두유가 더 신선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실까요? 하루 3끼 식사 전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너무 부담스러우시죠? 저는 환자분들한테 하루에 2번만 하라고 해요. 아침하고 저녁. 왜냐하면 아침 식사하고 저녁 식사가 혈당에 가장 큰 영향을 주거든요. 아침에 식사 준비하시기 15분 전에 두유 한 팩을 드세요. 그리고 15분 후에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양도 줄일 필요 없어요. 다만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저녁 식사 15분 전에 두유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세요. 외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식당 가시기 전에 편의점 들러서 두유 한 팩 드시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식당에서도 과식을 안 하게 되고 혈당도 덜 올라가요. 일석이조죠. 점심은 왜 안 하냐고요? 여유가 되시면 점심 전에도 하시면 더 좋죠. 그런데 부담스러우시면 아침 저녁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가당 두유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혈당을 더 확실하게 잡고 싶으시거나 단백질을 더 보충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삶은 달걀 1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박성민 씨도 처음에는 두유만 드셨는데 한 달 후부터는 달걀을 추가하셨어요. 그랬더니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래요. 달걀까지 추가하시면 하루에 1,500원 정도 드는데 이것도 충분히 경제적이죠. 달걀이 왜 좋을까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죠. 단백질도 풍부하고 좋은 지방도 들어있어요. 특히 달걀의 지방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달걀 1개에는 약 67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두유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 섭취량이 더 늘어나요. 단백질이 많을수록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삶은 달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프라이나 스크램블은 기름을 많이 써서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삶은 달걀이 가장 깔끔하고 소화도 잘 돼요. 그럼 달걀을 매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냐고요?
이건 옛날 상식이에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달걀을 하루에 한두 개 먹는 건 콜레스테롤에 거의 영향을 안 준대요. 오히려 좋은 영양소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도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부담스러우시면 두유만 드시다가 익숙해지시면 달걀을 추가하세요.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더 중요한 걸 알려드릴까? 바로 먹는 순서예요. 식사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채소를 제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으로 밥을 드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밥을 제일 마지막에 먹으면 이미 위장이 채소하고 단백질로 어느 정도 차 있어서 밥을 많이 못 먹게 돼요.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요. 일본 오사카 대학교 연구팀이 이걸 검증했어요. 똑같은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먼저 먹은 그룹하고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했더니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이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았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왜 15분이냐? 10분은 안 되고 20분은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15분이라는 시간은 단백질하고 지방이 위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10분은 너무 짧고 20분 이상은 너무 길어요. 15분이 딱 적당해요. 둘째, 두유 대신 우유는 안 되냐? 우유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유에는 유당이 들어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혈당이 약간 올라갈 수 있어요. 무가당 두유가 더 안전합니다. 셋째, 이렇게 하면 약을 끊어도 되냐?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약을 대체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약을 먹으면서 추가로 하는 관리법이에요.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돼요. 다만 꾸준히 하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여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박성민 씨도 6개월 후에 약이 줄었어요. 넷째, 비용이 얼마나 드냐? 두유만 드시면 하루에 1,000원이니까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달걀까지 추가하시면 한 달에 4만 5천 원이고요. 커피값보다 싸죠. 당뇨약 값이나 나중에 합병증 치료비 생각하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두유를 먹어도 이런 실수를 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첫 번째, 아침을 거르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식욕이 없다고 안 드세요. 그런데 아침을 거르면 점심 식사 후에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이걸 세컨드 밀 이펙트라고 해요. 아침을 거르면 몸이 기아 상태로 인식해서 다음 식사 때 더 많은 당을 흡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은 꼭 드셔야 해요. 식욕이 없으시면 두유와 삶은 계란만이라도 드세요. 두 번째, 과일을 식후에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이 건강하다고 해서 식후에 후식으로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과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식사로 이미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과일까지 드시면 혈당이 더 치솟아요. 과일은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드세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작은 사과 반 개나 귤 1개 정도만 드세요. 세 번째, 국물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찌개나 국에는 나트륨이 많고 때로는 설탕도 들어가 있어요. 국물을 많이 드시면 혈당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한두 숟가락만 드세요. 네 번째, 흰쌀밥을 매일 드시면 안 됩니다. 흰쌀밥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처음부터 완전히 바꾸기 어려우시면 흰쌀하고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세요. 그리고 점점 현미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해줘요. 다섯 번째, 빵하고 면을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밀가루 음식은 쌀밥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려요. 특히 흰빵, 라면, 우동 이런 건 정말 위험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고 드실 때도 꼭 채소하고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여섯 번째, 청량음료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콜라, 사이다, 주스 이런 건 액상 과당 덩어리예요. 마시는 순간 혈당이 확 치솟아요. 갈증 나시면 물을 드세요. 물이 싱거우시면 레몬 한 조각 넣으시거나 보리차를 드세요. 일곱 번째, 과자하고 빵을 간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과자에는 설탕하고 정제된 밀가루가 가득해요. 간식이 드시고 싶으시면 견과류나 치즈 한 조각을 드세요.
8번째, 술을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술은 간에서 당 조절 기능을 방해해요. 특히 소주나 맥주는 혈당을 크게 올려요. 정 드셔야 되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소량만 드세요. 자, 여기까지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럼 이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추가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후에 꼭 걸으세요. 식사 후 30분 이내에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확 떨어져요. 왜냐하면 근육이 당을 소비하거든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식사 후에 설거지하세요. 청소하세요. 산책하세요. 뭐든 좋으니까 몸을 움직이세요. 소파에 앉아서 TV 보시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돼요. 둘째, 물을 자주 드세요.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면서 수분도 같이 빠져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탈수가 되기 쉬워요. 하루에 8잔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셋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려요. 그래서 화나는 일이 있거나 걱정이 많으시면 혈당이 오르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시거나 명상을 하시거나 좋아하시는 취미 생활을 하세요. 넷째,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 부족도 혈당을 올려요. 밤에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잠이 안 오신다고 술 드시면 안 되고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방을 어둡게 하시고 편안한 음악을 들으세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세요. 집에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면 일주일에 2~3번은 재보세요. 아침 공복하고 식후 2시간 혈당을 재시면 돼요. 그래야 자기 혈당 패턴을 알 수 있어요. 여섯째, 체중을 관리하세요.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요. 체중을 5%만 줄여도 혈당이 크게 개선된대요. 무리하게 굶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식사 순서를 지키시고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들어요. 일곱째, 근육을 키우세요. 근육은 당을 소비하는 공장이에요. 근육이 많으면 혈당 관리가 쉬워져요. 집에서 간단한 운동만 하셔도 돼요. 하루에 10분씩만 하셔도 효과가 있어요. 여덟째, 발을 잘 관리하세요. 당뇨 환자분들은 발에 상처가 나면 잘 안 낫고 감염되기 쉬워요. 매일 발을 씻으시고 잘 말리시고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발도 편한 걸 신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혈당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저혈당 증상이에요. 혈당이 너무 높은 것도 위험하지만 너무 낮은 것도 위험해요.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저혈당 증상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첫째,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려요. 둘째,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져요. 셋째, 배가 고프고 어지러워요. 넷째, 머리가 아프고 집중이 안 돼요. 다섯째, 눈앞이 흐려지고 말이 어눌해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탕이나 주스 같은 단순당을 드셔야 해요. 15분 후에 다시 혈당을 재보시고 여전히 낮으면 다시 드세요. 저혈당은 정말 위험해요.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항상 사탕이나 초콜릿을 가지고 다니셔야 해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저혈당 증상을 알려주세요. 만약에 의식이 없으시면 가족들이 바로 119에 전화해야 하니까요. 반대로 고혈당 증상도 알아두셔야 해요. 첫째,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혈액 속의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수분도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둘째, 갈증이 나고 입이 말라요. 수분이 부족해서 그래요. 셋째, 피곤하고 무기력해요. 세포가 당을 제대로 이용 못해서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넷째, 시야가 흐려져요. 혈당이 높으면 눈이 수정체가 부어서 그래요. 다섯째, 상처가 잘 안 낫고 감염이 잘 돼요.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셔야 해요.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 올 수 있고 이건 응급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혈당 관리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순서와 타이밍입니다. 밥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둘째, 식사 15분 전에 무가당 두유 한 팩을 드세요. 편의점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원하시는 분은 여기에 삶은 달걀 1개를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셋째, 식사할 때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에 드세요. 넷째,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을 피하세요. 아침 거르기, 과일을 식후에 먹기, 국물 많이 먹기, 흰쌀밥, 빵과 면, 청량음료, 과자, 술 이런 것들이요. 다섯째, 혈당 관리에 도움되는 습관을 실천하세요. 식후 걷기, 물 많이 마시기, 스트레스 줄이기,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혈당 체크, 체중 관리, 근육 운동, 발 관리 이런 것들이요. 여섯째, 저혈당하고 고혈당 증상을 꼭 알아두세요. 응급 상황에 대비하셔야 해요. 여러분, 당뇨병은 관리하는 병이에요. 완치는 어렵지만 잘 관리하시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박성민 씨처럼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두유를 드세요. 그리고 혈당이 정상 범위로 잘 유지되고 계세요. 약도 줄었고 합병증 진행도 멈췄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편의점 가셔서 무가당 두유 사 오시고 내일 아침부터 식사 15분 전에 드세요. 이렇게 간단한 실천으로 여러분의 혈당이 안정되고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 보면서 느낀 건데요. 건강은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는 거예요. 두유 한 팩, 식사 순서 바꾸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약을 드시는데도 혈당이 안 잡히시는 분들, 합병증이 시작되신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이 정보가 누군가의 눈을 살리고 다리를 살릴 수도 있어요. 당뇨병은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꼭 실천하세요. 무가당 두유 오늘 당장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